무척 아름다웠다고 알려진 목동 가니메데. 거대한 독수리의 발톱에 낚아채여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한데요. 이 독수리는 사실 최고의 신, 바로 제우스입니다. 가니메데가 무척 마음에 든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해 그를 납치해가는 모습의 그림인데요. 제우스는 그를 납치해 신들의 식사시중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뭐야? 아무리 신이라도 너무한 거 아냐?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소장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입소문이 정말 많이 나 있어서 예매의 경우는 매진이고 다음 회차 예매를 기다리거나 현장 발권을 해야 하는데요. 전 얼리버드가 열리자마자 예매를 해서 다녀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중박이 시간당 인원을 좀 많이 받는 편인지 전시장 내부에 사람이 가득했는데요. 입구 앞에서 또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많은 인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전시였습니다. 해당 전시에서는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거장들이 그린 명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혹시 해당 시기 유럽의 명화에 대해 잘 모르셔서 전시가 어려우실까 걱정이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고 갔는데요. 일단 작품마다 간단한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쓰여있고 유료로 도슨트 기기를 대여하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작품을 이야기 위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작품을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우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리뷰 영상 함께 보러 가실까요? 전시 제목이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인 만큼 인물을 주로 다룬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만난 작품들은 르네상스가 유행하던 14세기 말, 16세기 초까지의 그림들이라 신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정교하게 느껴졌어요. 당시 유럽 내에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고 대륙 간 활발한 교류와 함께 과학이 발달하면서 르네상스, 즉 새로 태어난 당대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그림들의 특징 중 하나가 신이 사람의 모습을 담게 된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성한 황금빛이 둘러싸인 신비한 신의 모습 대신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건물, 자연 속에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을 그려낸 작품들이 많았어요. 신의 모습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후 17세기에 이르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가톨릭 국가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 영향으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높이고 왕과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바로크 미술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참회하는 등의 모습을 많이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교회의 변화를 원했던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북유럽에서는 일상의 풍경과 그 안에 사람들을 담아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7세기 후반에는 계몽주의가 퍼지면서 점점 더 개인의 자유, 행복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개인의 경험을 기념하는 그림에 대한 유행도 커졌다고 합니다. 당시 부유층 자제들의 엘리트 교육 마지막 관문으로서 유행했던 그랜드 투어 시작을 기념해 남긴 이런 그림처럼요. 당시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을 떠올려보면 신이나 왕의 권위보다는 점점 나의 행복을 찾는 분위기가 더 짙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에는 초상화 수요가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이번 전시에서 제일 언급이 많은 작품이 뭘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 친구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림이란 게 천천히 감상하면서 느껴지는 생각들도 있잖아요. 근데 첫인상은 사실 미학적인 것들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첫인상이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랜드 투어에 이어 여행이 유행하면서 자연과 교감을 원하는 낭만주의도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풍경화의 전성기가 왔다고 해요. 이후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으로 전시가 마무리되네요. 이 시기가 되면 사실 사진이라는 게 생기면서 오히려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상주의 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색채를 그려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화가의 시선이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에 있기보다 인간인 자신의 내면에 들어왔다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라파엘로, 카라바조,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고야, 모네, 반 고흐 등 다양한 거장의 작품을 통해 각 세기별 유행에 대해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 제목처럼 거장의 시선이 어떻게 사람을 향했는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그 과정에서 예술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어간다는 걸 볼 수 있었음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전시라고 느껴졌어요. 실제로 전시장 내부 사람들의 성별과 나이대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작품별로 설명이 정말 상세해서 52점이 아니라 100점 정도를 보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가려지는 작품 없이 꽉 채워서 볼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영상이나 섹션 설명이 아주 친절해서 템페라 물감으로 그렸구나. 그래서 템페라 뭔데?
하는 순간 템페라가 먼저 알려주는 기분.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하기 좋은 전시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키링이 왜 랜덤이죠? 저는 이거 말고 다 좋았어요. 안녕. 지금 여기 자두는 말랑의 채널은 저 싱어송라이터 말랑자두가 운영하는 서브 채널입니다. 전시 리뷰뿐만 아니라 예술, 취미 관련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구독 꼭 누르셔서 행복하게 사는 모든 방법 저랑 같이 찾으러 가볼까요? 그렇다면 저는 모두의 예술을 담아오는 자두가 되겠습니다. 지금 뜨는 플레이리스트 통해서 말랑자두 노래도 한번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